안녕하세요. 이정환의 자가위너TV, 저는 한의사 이정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제 섬유근육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형태로 해서 섬유근육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좀 많이 하시는 질문은 이 섬유근육통이라는 것이 완치나 관해가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제가 답변을 드릴 때는 완치나 관해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완치 가능성이라던가 완치까지 걸리는 시간은 환자분들의 여건과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섬유근육통은 온몸에 이제 호르몬 계통, 신경 계통, 면역 계통 이 축이 불안정해지고 불균형이 생기면서 발생을 하는 질환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 상태가 오래되었다면 이 불균형 상태를 다시 정상으로 되돌릴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불균형 상태가 짧게 어떤 특정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을 했다면 이것을 다시 되돌릴 때까지 시간이 짧게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개개인별로 어떤 완치의 가능성과 완치까지 걸리는 시간은 좀 다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저는 항상 환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병은 분명히 완치나 관해가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항상 희망을 가지시고 치료와 관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또 이제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어떤 경우에 섬유근육통이 조금 더 잘 낫고 어떤 경우에 잘 안 낫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양상의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좀 답변을 드리자면 제 임상 경험상으로는 이 증상이 좀 오래될수록 아무래도 치료가 될 때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요. 좀 나이가 많으실수록, 그 다음에 불면증이나 우울증이나 피로감 등이 좀 심할수록 치료에까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했고, 그리고 이제 리리카나 신발타 같은 항정관제를 오랫동안 복용을 하신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해서도 또 몸에 이제 불균형이 생긴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불균형을 수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섬유근육통의 치료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요소들 말고도 어떤 평소에 생활 여건이라던가 아니면은 과로를 하고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도 치료에서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자주 물으시는 질문이 만약에 내가 한방 치료를 받고 싶은데 한방 치료를 받게 되면 얼마나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약을 복용할 경우에는 얼마나 복용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섬유근육통은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한 3, 4개월 정도 치료해서 조금 허무한 느낌으로 해서 통증이 없어지시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1년, 2년 굉장히 오래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여기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환자분의 상태라던가 병의 원인에 따라서 좀 치료 기간이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더 자세한 사항들은 저에게 이제 상담을 오시게 되시면은 제가 이제 몸 상태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를 해서 예상되는 치료 기간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약을 복용을 할 경우에 좀 한약을 장기적으로 복용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간이나 신장이나 우리 몸의 그 주요 장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약을 처방을 하게 되고,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간 수치나 이런 것들을 같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치료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많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저는 이제까지 섬유근육통을 치료하면서 그 한약 때문에 간에 문제가 생겨서 치료를 중간에 중단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환자분들이 많이 좀 질문하시는 질문은 섬유근육통이 있을 때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음식 같은 경우는 이제 류마티스라던가 다른 자가면역 질환에 비해서는 섬유근육통의 생활습관이나 식이습관은 연구가 좀 덜 된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주 디테일한 어떤 그 섬유근육통과 관련된 음식에 어떤 것을 먹어야 좋느냐 이런 부분을 알아보시려면 개개인의 체질 진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체질을 진단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먼저 이제 몸에 염증이 생길 만한 환경을 만드는 음식들은 최대한 피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술이라던가 너무 단 음식,
그 다음에 기름진 육류, 그 다음에 밀가루 음식을 너무 과도하게 먹는 것, 그 다음에 인공 감미료가 많이 들어간 이제 그 가공식품은 좀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체질에 따라서는 찬 음식이나 매운 음식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피해야 되는 체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음식들을 좀 피하시는 것이 좋고, 기본적으로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은 활력이 좀 떨어져 있으신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비타민이 충분하게 함유된 야채와 과일을 드시고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를 하시는 것이 많이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은 그 장 미생물에 관련한 어떤 영상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섬유 근육통을 이겨내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그 섬유 근육통이 있을 때 운동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운동 같은 경우는 하실 수 있으면 무조건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의 연구 결과들의 결론이 운동을 좀 꾸준히 하게 됐을 경우에는 부교감 신경의 기능들이 더 올라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몸이 좀 더 안정감을 갖게 되고 통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과민한 것들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산소 운동을 좀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걷기라던가 수영이라던가 뭐 에어로빅이라던가 자전거 타기 이런 식의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것이 좋고, 유산소 운동을 너무 많이 하시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있다면은 일단은 스트레칭부터 시작을 하시고 조금 나아지는 대로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운동을 하실 수 있는 상태인데 관절이 또 괜찮다면 달리기를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달리기 같은 경우는 이게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뭐 우울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는 데 좋은 효과가 있고, 몸의 피로감도 줄여주고 심폐기능을 향상시켜 주기 때문에 섬유 근육통 환자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시다면 조금 주의해서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이 이제 우울감이나 이제 불면증, 피로감 이런 식으로 나의 평소 생활을 힘들게 하는 증상을 앓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증상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병이 분명히 완치가 되고 잘 관리가 되면은 관해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고 희망을 갖고 병을 관리하고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음식을 건강하게 먹고 꾸준한 운동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사람이 이제 자기가 아프면은 자꾸 이제 내면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쓸모가 없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제 친밀감을 느끼고 본인이 그 커뮤니티 안에서 좀 인정을 받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이 이 병의 관리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인간관계도 해보시고 사회생활을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꾸준히 관리를 하신다면 섬유근육통도 충분히 이제 완치나 관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 영상을 보시는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이 점점 더 좋아지셔서 즐거운 생활을 하시고 일상에서의 활력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섬유근육통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 영상까지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도 섬유근육통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있다면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댓글이나 이런 것들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는 대로 답변을 드릴 거니까요. 뭐 댓글 남겨주시고 또 언제나 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정환의 자가면역TV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